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록스의 의지를 따라 오르손과 이물을 제거하려는 사람 열매 모델 달의 신 티치라는 영상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말했지만 현재 1095화가 공개되며 제 가설들이 점점 퍼즐로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통해 완성되고 있는 이 퍼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 가설들의 퍼즐을 정리하는 만큼 보신 내용들도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1074화 심층 분석에서 쿠마의 과거를 통해 쿠마와 티치가 같은 종족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자면 1074화 속 쿠마의 이빨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쿠마를 데려가는 장면이 나온 뒤 뜬금없이 쿠마의 이빨이 여러 개 사라지죠. 즉 쿠마의 이빨이 혼자 있었다 없었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 수염 티치의 떡밥입니다. 아시다시피 티치에게는 떡밥이 있는데 각 장면마다 티치의 이빨 위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티치와 쿠마는 같은 종족이며 이 종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이빨의 위치가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1095화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오다 쓰면 쿠마의 이빨의 위치를 계속해서 다르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1095화에서만 이빨이 다른 모습이 4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빨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 티치처럼 말이죠. 즉 쿠마와 티치는 이빨만 봐도 같은 종족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1095화 속 쿠마는 버커니아족 아버지와 일반인 어머니의 아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버커니아족은 쿠마의 아버지와 쿠마입니다. 즉 이 둘을 통해 버커니아족의 외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쿠마의 아버지와 쿠마를 통해 버커니아족 외형에서 확인되는 건 매우 큰 상체와 짧은 다리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티치 역시 버커니아족인 쿠마의 아버지 그리고 쿠마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티치처럼 수시로 달라지는 쿠마의 이빨 위치, 그리고 쿠마와 쿠마 아버지의 외형을 닮은 티치를 생각해보자면 티치는 쿠마와 같은 버커니아족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다는 겁니다. 티치의 배 이름은 록스의 이름이 들어간 샤벨 오브 지베코이며 티치는 현재 록스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를 자신의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록스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카이도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유와 평등을 바란다는 점. 킹에 의하면 카이도는 조이보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조이보이의 의지는 고대 왕국의 의지처럼 자유와 평등으로 추정된다는 점. 빅맘은 카르멜의 의지를 위해 자유와 평등을 바란다는 점. 록스의 의지를 따른 티치의 가치관이 해적은 이해관계로 뭉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카이도와 빅맘이 록스의 적단 아래 함께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록스의 적단이 자유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록스의 적단이 세계정부에게 테러를 한 이유는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 걸로 보이죠. 제 가설에 걸맞게 록스의 적단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천룡인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던 갑벨리를 습격했습니다. 물론 이는 가프와 로저에 의해 막혔죠. 여기서 여담으로 록스의 적단이 자유와 평등으로 움직이는데 왜 로저와 가프가 막내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는 록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이도가 전쟁을 일으켜 자유와 평등을 원했던 것처럼 록스는 자유와 평등을 못하게 하는 천룡인을 모두 죽여 자유와 평등을 바란 걸지도 모르죠. 바꿔 말하자면 티치가 록스처럼 자유와 평등을 위해 마리조아를 습격해 천룡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 그 자리에 루피가 있다면 루피는 로저처럼 해군과 손을 잡고서라도 티치를 막을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 록스의 적단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갑벨리를 습격했다며 그곳에 있던 버커니아족과 노예들은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을 구해주는 건 말로만 정의라 외치는 해군이 아니라 해적인 록스의 적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제 가설이 맞다면 티치도 버커니아족이라는 겁니다. 세계정부는 버커니아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38년 전에는 한 살이었던 버커니아족인 티치 역시 세계정부에 의해 잡혔거나 버커니아족인 티치의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세계정부에게 잡혀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즉 티치가 나중에 커서 부모가 버커니아족이라는 이유로 세계정부에게 잡혀갔고 이를 록스의 적단이 구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거나
한 살 때 록스의 적단에 의해 갓벨리에서 노예에서 탈출되고 추후 이 진실을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즉,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이으려고 한 이유는 갓벨리 사건을 통해 세계 정부는 잘못되었고 록스의 적단이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가설들이 맞다면 티치는 록스처럼 세계 정부를 테러해, 즉 세계 정부를 없애 자유와 평등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의 취미는 역사 탐구라는 겁니다. 오다스미 공식적으로 티치가 역사 탐구가 취미라고 밝혔다는 건 티치는 공백의 백년에 대해 알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오로손과 이무는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며 사왕급 이상의 힘을 가진 신들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티치가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면 천룡인의 제거보다 중요한 게 오로손과 이무의 제거라는 걸 알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로손과 이무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원피스를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로손과 이무의 정체는 지옥에서 온 악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다쌤은 오로손과 이무의 정체가 악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처럼 사보는 오로손과 이무를 보고 말합니다. 설마 세계의 정상에 지옥이 있을 줄은. 당시 사보의 대사는 큰 의미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나온 오로손, 이무, 악마 떡밥을 본다면 가장 미친 지옥이 있을 것 같은 악마들이 세계의 정상에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가설들이 맞다면 원피스의 역대급 떡밥이 하나 회수됩니다. 로저는 레일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난 로저, 이 만남은 운명이다. 레일리, 나와 함께 세계를 발칵 뒤집어 보지 않겠나? 그리고 흰섬은 죽기 전 말합니다. 흥미는 없다만 그 보물을 누군가 찾아냈을 때 세계는 뒤집히는 거지. 이 대사들로 알 수 있는 건 원피스를 찾아내면 세계가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지옥은 보통 지하 세계에 있는데 지옥에 있어야 할 악마들 오로손과 이무가 세계의 정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저와 흰수염이 말한 의미는 원피스를 찾아 세계를 뒤집어 세계 정상에 있는 오로손과 이무를 지하 세계로 보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원피스는 이무와 오로손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원피스가 있는 라프텔의 위치를 알려주는 로드 포니그래프를 모으고 있습니다. 즉, 티치는 원피스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제 가설이 맞다면 티치는 원피스를 찾아 오로손과 이무를 다시 지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을 모두 죽여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겠죠. 만약 이 가설들이 맞다면 티치가 어둠 열매를 손에 넣은 건 역시 설명이 가능합니다. 티치가 원피스로 사탄 오로손과 이무를 지옥에 보내려면 이무와 오로손이 자신이 원피스를 찾지 못하게 막으려 할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사왕 이상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달의 신입니다. 현재 오로손이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 포세이돈처럼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의 각성 형태가 태양을 상징한다는 점,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 우미를 거꾸로 읽으면 우미에서 이무, 즉 이무가 되는데 지구의 80%는 바다로 이루어진 걸로 보아 이무는 지구를 상징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태양계 행성, 지구, 태양에 걸맞는 신이 각각 있다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달의 신 역시 존재할 겁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달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떡밥 중 하나죠. 그런데 현재 티치의 어둠 열매의 진짜 정체가 사람 열매 모델 달의 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루피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이 동물계인 만큼 의지가 있어 세계 정부를 도망치고 있다고 오로성이 말했다는 점으로 보아 어둠 열매가 티치를 선택했다는 대사는 어둠 열매도 의지가 있는 동물계일 수 있다는 떡밥이라는 점. 루피와 티치는 처음부터 대조적인 자로 루피의 열매가 태양의 신이라면 티치의 진짜 열매는 달의 신일 수 있다는 점. 하늘섬에서 에네는 달을 끝없는 대지라고 칭하였는데 샨도라에서 태양의 신과 함께 나온 신 중 대지의 신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티치의 어둠 열매 각성은 사람 열매 모델 달의 신, 즉 대지의 신이 아니냐는 거죠. 물론 티치는 자신의 열매를 악마의 열매 역사상 가장 흉악하다고 알려진 것이 자연계 어둠 열매라며 어둠 열매를 자연계 열매라 지칭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알려진 것이 자연계라고 말한 것이죠. 즉, 티치는 원피스로 오로손과 이무를 지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오로손과 이무처럼 적어도 신의 힘을 가져야 된다 생각했고 신의 열매인 어둠 열매를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티치가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먹어도 되는데 왜 고무고무 열매는 안 찾았을까입니다. 저는 티치가 자신이 니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도는 니카의 각성 조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의 심신이 능력을 따라잡았을 때 일어나는 게 각성이다. 즉 신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따라잡았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각성은 루피의 정신이 니카와 일치하였을 때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티치와 니카의 정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대 왕국을 상징하는 니카는 루피의 심신처럼 자유와 평등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유와 평등이 아닙니다. 반대로 티치는 루피처럼 자유와 평등이긴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만들려고 하죠. 즉 달의 신, 다시 말해 대지의 신의 정신이 자신과 더 어울린다 생각했고 티치는 대지의 신을 각성시킬 수 있다 생각한 거 아닐까요? 정리하자면 티치는 록스의 의지인 평등과 자유를 위해 원피스를 찾아 오로손과 이무를 지옥으로 돌려놓으려고 했고 이를 위해 오로손과 이무처럼 신의 힘을 가지려고 어둠 열매, 즉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을 찾았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